예, 지금 11월 달에 이제 예산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이제 예결위, 종합질의와 이제 부처별 질의도 같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철저하게 예산 심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전에는 지역구 쪽지 예산 등 지역구 예산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협상에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과감하게 불필요한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예산, 자료를 충분하게 내지 못해서 심사할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의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어떤 심사도 지금 받지 않고 있고요. 검찰청의 상당한 예산도 법무부 예산에 집어넣어서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단호하게 잘라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왼편에, 네. KBS 한포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영선 전 의원 검찰 출석하면서 공수처는 부탁한 적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강혜경 씨 잘못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 시점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이런 입장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오늘 검찰에 나가면서 어떤 조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명태균 씨의 녹취록에 등장하잖아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다잡고 하대하고 면박 주면서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라의 5선 의원이었던 분이 지금까지 숨어 있었고 피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의 김영선 전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특검이 저희가 이제 2번을 통과시키려고 이제 시도를 했지만 난관에 부딪혔고요.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더 높아지고 특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19% 또 어떤 여론조사에는 11%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안에 있는 많은 의원들도 이 여론의 추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도저히 이대로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대안적 모델이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추진하다가 대통령과 명태균의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특별감찰관 카드는 이게 죽은 카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국민들에게 풀어줘야 되는 건데 남아있다고 어떤 카드일 수밖에 없습니까? 특검밖에 없는 거죠. 저는 한동훈 대표 또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이 국민의 민심의 추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이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하는 민심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특검과 관련된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내야 된다. 그리고 원내대표님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좀 더 열어놓고 협의할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11월 14일이죠? 네. 11월 14일 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 특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냥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일관되게 11월 14일 날 통과시키고 추후에 거부권의 행사가 된다고 하면 이 거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 만약에 하면 김건희 여사 가장 의혹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저는 2번의 거부권 행사와 이번 3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하는 것은 시기와 국민의 민심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 전혀 다른 시점이 왔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더 큰 파도가 몰아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총력을 다해서 11월 14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은 11월 14일은 김건희 특검법에 모든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 번 이제 11월 28일에 저희가 국회가 열린다고 하면 이때 최혜병 국정조사를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윤 정권의 국정의 난맥상들을 보면 특검과 국정조사밖에 밝힐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 맡겨서는 이 문제들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혜병 국정조사를 추진하고요. 또 하나 지금 오늘 질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표님께서도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설특검입니다. 이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의 보완제로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11월 국회에 저희가 통과시키려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김영민 의원님도 좀 보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일단 법사위 공개된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11월 4일 내일날 전체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5일 아마 일소위에서 고위법 심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날 다시 전체 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검법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11월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다시 회의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설특검 방금 말씀 주셨는데 상설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은 병행해서 진행되는 것이 저희 원칙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 운영위에서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법사위를 통해서 이제 전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이후에 처리되면 규칙안이 개정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건 대통령 거부권과 상관없이 국회의 운영 규칙이니까 국회에서 개정하면 그것으로 바로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법사위에 현재 가 있긴 한데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국회가 의결한 사안을 상설특검이 수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국회가 의결해서 수사를 요구해야 됩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래서 그 요구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돼서 처리되면 그것 역시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결을 통해서 확정 짓습니다. 이것 역시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상관없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되고 그 요구안에 따라서 특검이 바로 발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건희 특검법 법안과 법률안과 재정법률안과 그다음에 상설특검 요구안이 병행한다. 그런데 이 상설특검은 방금 박성주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에 대한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